혹시 이런 느낌 최근에 있으셨나요?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는 느낌. 아무 이유 없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 그리고 이상하게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셔도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그러다 말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넘깁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문제는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순간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압력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 떠올려 보세요. 풍선에 바람을 계속 넣고 있는 상황.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터지는 지점이 옵니다. 혈관도 같습니다. 이미 그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어도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문제는 느낌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몸의 경고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는 크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게 짧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놓치기 쉽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어지러운 정도였고 조금 숨이 찼을 뿐이고 그냥 피곤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이 쌓이고 이어지면서 문제로 나타납니다. 이게 혈관 붕괴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그냥 피로가 아니라 신호로. 그냥 어지럼이 아니라 경고로. 이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혈관이 터지기 직전 나타나는 신호와 지금 당장 바꿔야 할 핵심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늦게 알아차리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이 신호를 대부분 놓치는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될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너무 약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보내는 신호는 크고 강하게 오지 않습니다. 짧고 가볍고 애매하게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넘깁니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오늘만 그런 거겠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약한 신호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의외이시죠? 강한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이 있다면 오히려 바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혈관 문제는 다릅니다. 애매하게, 헷갈리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더 늦어집니다. 이걸 하나 떠올려 보세요. 조용히 새고 있는 물.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가 됩니다. 혈관도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계속 쌓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몇 번이나 이 신호를 그냥 넘겼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패턴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가볍게 어지럽고 낮에는 피로가 쌓이고 저녁에는 숨이 차는 느낌. 이 세 가지가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따로 봅니다. 그래서 놓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강조됩니다. 증상보다 패턴을 보라.
단 한 번의 느낌보다 반복되는 흐름이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혈관은 통증을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제 조금 느껴지시나요? 문제는 강한 신호가 아니라 놓치기 쉬운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신호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 구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실제 사례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였습니다. 평소 건강검진에서도 큰 이상이 없었고 본인도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는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신호는 아주 가벼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잠깐 어지러운 느낌. 몇 초 지나면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피로가 쌓였습니다. 특별히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무겁고 회복이 느린 느낌.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리고 또 하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더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어지럼은 어지럼대로, 피로는 피로대로, 숨은 숨대로. 이렇게 따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도 이렇게 따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하나의 흐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이걸 계속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강한 어지럼과 함께 몸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초기 뇌혈관 이상.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어지럼, 피로, 호흡 변화라는 신호가 계속 있었고 그게 쌓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이게 바로 혈관 문제의 특징입니다. 갑자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충분히 관리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지금 알아차리는 것.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비슷한 신호를 이미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바꿀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 변화가 몸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몸 안에서 어떻게 시작될까요? 많은 분들이 혈관이 막힌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작은 그보다 훨씬 앞입니다. 바로 혈관의 탄력입니다. 혈관은 원래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다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혈압이 올라가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생활 습관이 쌓이면서 이 탄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터지기 전에 이미 딱딱해지고 있다. 조금 의외이시죠? 많은 분들이 혈관이 막히는 순간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버티는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 떠올려 보세요. 새 고무줄은 힘을 줘도 잘 버팁니다. 하지만 오래된 고무줄은 조금만 당겨도 쉽게 끊어집니다.
혈관도 같습니다. 탄력이 떨어지면 작은 압력에도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 결과 갑작스러운 변화에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혈관을 부드럽게 쓰고 있을까? 아니면 계속 압박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탄력은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스트레스, 수분, 움직임. 이 네 가지가 혈관 상태를 바꿉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놓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같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감각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굳어가는 느낌. 차갑고 딱딱해지고 유연성이 사라지는 상태. 이게 바로 혈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제 느껴지시나요? 문제는 막힘이 아니라 버티는 힘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구체적인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나타나는 구체적인 신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가볍게 생각합니다. 잠깐 핑 도는 느낌, 몇 초 지나면 괜찮아지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별거 제tel거 아니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짧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다. 어지럼은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놓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최근에 이런 어지럼을 몇 번이나 느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이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지럼은 강하지 않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하게 자주 나타나는 경우가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더 쉽게 무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강도보다 빈도를 보라. 이제 느껴지시나요? 문제는 강한 증상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두 번째 신호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몸이 무겁고 회복이 느린 느낌. 예전과 같은 활동인데도 더 빨리 지치는 상태. 혹시 최근에 이런 변화 느끼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넘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피로는 혈관 신호일 수 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몸은 더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연결해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피로를 얼마나 오래 반복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피곤한 건 괜찮지만 반복되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조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피로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경고임에도 그냥 넘기게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논의가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인지, 순환 문제인지.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같습니다. 반복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제 느껴지시나요? 어지럼과 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세 번째 신호를 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부모님이나 가족분께 공유해 주세요. 같은 신호를 이미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숨의 변화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느낌.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쉽게 숨이 가빠지는 상태.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 그래서 운동 부족이나 나이 때문이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호흡은 혈관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산소 전달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과 숨이 더 가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연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놓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최근에 숨이 가쁘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자주 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숨이 차는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자주 나타나는 경우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쉽게 무시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강조됩니다. 강도보다 빈도를 보라. 이제 보이시나요? 어지럼, 피로, 호흡, 이 세 가지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착각입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검사 결과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건 한순간의 상태일 뿐입니다. 혈관은 하루 종일 변합니다. 아침, 낮, 밤 계속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의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상, AS 안전이 아닙니다. 조금 의외이시죠? 수치가 정상이어도 생활 속 변화가 크다면 혈관은 계속 흔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숫자 하나로 안심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검사 결과를 믿고 있을까? 아니면 내 몸의 변화를 보고 있을까?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수치보다 패턴을 보라. 단 한 번의 정상보다 지속적인 변화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매일 조금씩 흔들리는 상태라면 그 혈관은 정말 안전한 걸까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버티는 힘이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느껴지시나요? 문제는 검사 결과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절대 넘기면 안 되는 위험한 순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절대 넘기면 안 되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지럼, 피로, 호흡,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순간, 이때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이 겹치면 위험 단계일 수 있습니다. 조금 강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실제로 이 패턴이 나타나는 순간은 몸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고, 낮에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느낌. 이 세 가지가 같은 날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세 가지가 겹친 적이 있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바로
놓치면 안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이건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몸은 한계에 가까워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 심한 피로, 숨가쁨이 동시에 나타난 뒤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습니다. 단지 우리가 놓쳤을 뿐입니다. 이제 느껴지시나요? 문제는 신호가 있나 없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연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흐름으로, 따로가 아니라 연결로. 이제 마지막으로 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이건 많은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터지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시기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아직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심이 가장 큰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혈관 문제는 초기에 발견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관리만 가능해집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걸 하나 떠올려 보세요. 작은 균열은 간단히 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벌어진 균열은 완전히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혈관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되돌릴 수 있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어지면 버티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선택이 갈립니다. 지금 바꿀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후회할 것인지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 질문이 마지막 기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을 천천히 시작하기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잠깐 멈추고 호흡을 정리해 보세요. 10초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이 작은 행동이 혈관의 급격한 변화를 줄여줍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과정을 건너뜁니다. 그래서 아침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두 번째, 짧게라도 자주 움직이기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은 혈관 흐름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30분에 한 번씩 잠깐이라도 일어나 몸을 움직여주세요. 크게 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세 번째, 몸의 신호를 기록하기입니다. 어지럼, 피로, 숨의 변화. 이 3가지를 그냥 넘기지 말고 하루에 한 번 간단히 체크해 보세요. 언제 나타났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이렇게 기록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단 하나라도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시작을 만듭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천천히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변화의 진짜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지럼, 이유 없는 피로, 숨이 차는 느낌.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래서 넘깁니다. 그리고 늦게 알아차립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주세요. 갑자기가 아니라 늦게 느낀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혈관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시작되고 천천히 쌓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느끼는 순간에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제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 몸이 보냈던 신호들, 그냥 넘겼던 순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바꿀 수 있는 순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약속을 함께 해보셨으면 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아침에 10초만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 또는 오늘 한 번이라도 몸의 신호를 의식하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면 됩니다. 그 하나가 흐름을 바꾸고 그 흐름이 건강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겨보세요. day1/7 챌린지 시작.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시작이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건강을 함께 고민한 의사였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